네, 최 과장입니다. 2020년 3회 공중냉동 기획이사 필기시험 냉동공학 36번부터 40번까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6번은 공기열원 수가열 열펌프 장치를 가열 운전할 때, 시운전할 때 압축기의 토출 밸브의 온도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지나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원인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열펌프 장치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열펌프라는 것은 결국에는 일반적인 냉동기의 응축기, 증발기가 아닌 응축기를 열원으로서 사용하는 그러한 장치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일반적인 냉동기의 압축기 토출 밸브 부근의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원인을 찾는 문제로 변환하여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압축기의 토출 밸브의 부근의 온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는 압축비의 증가라는 것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즉, 압축기 입구 온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토출 온도가 증가하는 형태도 있지만 이번에는 압축비 증가로 인한 토출 온도의 증가로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냉매가 부족한 경우를 보시면 냉매가 부족하게 되면은 증발기에 필요한 냉매보다 냉매량이 부족하게 되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증발기의 압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발기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압축비는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즉, pH 곡선에서 일반적인 냉동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증발기의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 떨어진 압력에 의해서 압축비가 증가하게 되고 이 증가한 압축비에 의해서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압축비가 증가하고 토출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증발기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최적 효율 역시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냉동 능력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최적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성적계수 역시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냉동 능력을 내기 위한 소요 동력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압축비의 증가는 항상 온도와 함께 생각하시면 편하시겠습니다. 즉, 이상기체에서 보시면 T분의 Pv의 값은 어떠한 상수 C로 일정하게 되는데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은 동일한 C를 내기 위해서 온도 역시 증가하게 되고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압력도 역시 증가하게 되는 그러한 거동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지문을 먼저 살펴보시면 1번 냉매 분해가 일어났다. 냉매의 분해도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냉매량의 감소, 두 번째는 전열 효율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즉, 냉매가 분해되는 경우는 토출가스 온도가 과도하게 높아져서 냉매가 타서 열분해되는 그런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냉매 자체가 양이 줄어들게 되고 두 번째로는 탄화된 냉매에 섞이게 되면서 불순물이 섞이게 되면서 냉매에 갖고 있는 그 전열 효율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 증발기 압력이 저하되는 것을 야기하게 되고 결국에는 압축비의 증가를 거쳐서 토출 온도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번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2번 팽창 밸브가 지나치게 교축되었다. 우측 상단에 있는 pH 선도를 보시면은 교축이라는 것은 응축기 출구에서 증발기 쪽으로 압력이 강화되고 엔탈피가 그대로 유지되는 이런 현상을 의미하는데
지나치게 교축이 된다면은 원래 정해진 증발기 압력보다 더 떨어진 형태의, 즉 증발기 압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는 역시 압축비의 증가를 야기하고 토출 온도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은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공기측 열교환기에서 눈에 띄게 착상이 일어났다. 착상이라는 것은 증발기의 외부에 얼음이 오는 것을 말합니다. 증발기 내부에 이렇게 냉매가 통과하게 되고, 냉매는 더운 공기와 열교환을 해야 될 것인데, 이곳에 만약에 얼음이 얼게 된다면 얼음이 마치 이 파이프를 보온재처럼 감싸게 되고, 이 파이프와 이 더운 공기와의 열교환을 방해하게 되기 때문에 전혀 효율을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역시 증발기의 압력을 떨어뜨리는 것을 야기하게 되고, 압축비 증가를 거쳐서 토출 온도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3번도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4번, 가열측 순환 온수의 유량이 설계값보다 많다. 지금 수가열이기 때문에 유량이 설계값보다 많다는 것은 냉매량이 증가한다는 의미가 되므로, 냉매량이 증가하게 되면 증발기 압력이 올라가서 압축비는 감소하게 되므로 본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온도가 높은 경우는 일어나지 않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냉매가 부족한 경우에는 지금처럼 증발기 압력이 떨어짐으로 압축비가 증가한다 라고 이해하는 방식이 한 가지가 있고, 사실은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데, 냉매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발기에 관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냉매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액상에서 기체로 상변화가 일어나서 완전히 일어난 이후에 압축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냉매량이 부족하다면은 이거보다 이른, 예컨대 한 이 정도쯤에서 액상이 전부 기체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 마지막 구간에 이르러서는 과열의 기체가 압축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우측 상단의 그래프에서 압력의 강화도 일어났지만 더 과열되기 때문에 이 과열에 의해서 토출의 온도가 높아지는 이러한 현상도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풀이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증발기의 압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보다 쉽게 문제를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37번을 보겠습니다. 37번, 두께 30cm의 벽돌에 된 벽, 그림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벽이 있고 이 벽의 두께가 0.3m가 되겠습니다. 이때 내면의 온도를 21도씨 그리고 외면의 온도를 35도씨라고 할 때 이 벽을 통해 흐르는 열량 Q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Q는 K, A, 델타, T로부터 계산해낼 수가 있는데, 이때 이 K 값은 K분의 1은 람다분의 L로 계산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계산해보면 주어져 있는 열 전도율이 0.793이고 이때의 두께가 0.3m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은 K 값을 쉽게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K 값은 2.643이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Q는 2.643 곱하기 단위 면적 A에다가 온도 차인 14도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보시면은 미터 제곱당의 열량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변에서 A를 나눠주면은 단위 면적을 나눠주게 되면은 Q per 미터 제곱은 2.643 곱하기 14가 되겠습니다. 계산을 하면 37와트 per 미터 제곱이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3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8번 문제는 온도식 팽창 밸브는 어느 요인에 의해서 작동되는가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식에 대해서 묻는 문제인데 냉동 사이클이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고 했을 때 온도식 팽창 밸브는 가문통이 연결되어 있어서 증발기 외부에서 그 압축기로 들어가는 그 라인에 설치되게 됩니다. 따라서 pH 선도에서 증발기 출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증발기이고 증발기 출구면은 이 지점에 설치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팽창 밸브의 개폐를 결정한 요인은 과열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9번을 보겠습니다. 39번은 프리온 냉물을 사용하는 냉동장치에 공기가 침입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도 쉽게 풀어낼 수가 있는데 냉동장치에 공기가 침입하는 현상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문 중에서 부정적인 키워드를 골라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냉동 능력이 증가한다는 긍정적인 키워드고 공기의 분압이 낮아진다는 것도 긍정적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냉동통당 소요 동력이 증가한다는 부정적인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에 대해서 엄밀하게 잘 알지 못할 때는 이런 식으로 지문의 특성 중에서 맞지 않는 거 한 가지를 골라내셔도 답은 풀어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불응축가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본 문제는 불응축가스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불응축가스에 대해서도 단톡방에 있다 보면은 질문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잘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이 불응축가스가 어디에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들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불응축가스의 위치는 응축기입니다. 응축기 내에서 응축이 되어야 되는데 가스인 형태로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간만 차지한 형태로 냉매와 섞여서 냉동기를 순환하지 않고 응축기 내에서만 잔류하면서 응축기 내에서 부피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은 압축기가 있고 압축기에서 나오는 가스가 응축기로 가게 되는데 편의상 응축기를 이런 식으로 공간을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팽창 밸브를 거쳐서 증발기로 가는 이런 형태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초반에는 전부 100% 가스일 것이고 이 가스가 점점 응축이 돼서 액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의 상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응축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응축기 내에 잔류하는 공기가 상당히 많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아서 이 응축기 공간 중에서 이 붉은색 부분을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동일한 양의 기체를 처리할 때 그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또한 전열 효율도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응축기의 성능을 떨어뜨리게 되겠습니다. 즉 응축 압력의 상승을 유발시키고 이 응축 압력의 상승으로 인하여 압축비가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냉동 능력은 감소하고 소요 동력은 증가하게 되고 고압 부위의 압력도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토출 온도도 높아지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고압이 높아짐으로 맞는 표현이고 냉매 순환량은 일반적으로 고압이 높아지면 냉매 순환량이 많아지는 건 맞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냉매 순환량에 어느 정도 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약간 애매하다고 하겠습니다. 냉동 능력이 증가한다는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 틀린 질문이 되고
2번은 맞는 지문이며 3번을 보시면은 고압 압력은 공기의 분할만큼 낮아진다. 아닙니다. 공압의 이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압력은 높아지게 됩니다.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4번 배출가스의 온도가 상승하므로 맞는 표현입니다. 응축기열의 열 통과율이 높아지고 냉동 능력이 증가한다. 이 말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0번 문제는 냉동부하가 25RT로 주어진 브라인 쿨러가 있고 열전달 계수가 주어지고 브라인의 입구 온도, 출구 온도가 주어졌을 때 냉매의 증발 온도 마이너스 15도씨일 때의 전열 면적을 계산해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간단히 표현해 보면은 냉매관이 있고 브라인의 관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입구에서는 마이너스 5도씨, 출구에서는 마이너스 10도씨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런 문제의 질문이 나오는 형태를 살펴봤더니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처리를 못하는 부분이 이 냉매의 증발온도 마이너스 15도를 처리를 못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pH 선도를 표현을 해보면은 냉동 사이클에서 우리가 이용하는 그 증발기의 증발기의 증발 열량은 이 그래프에서 온도가 일정한 잠열 구간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쪽이 전체 좌측에 그려있는 이 그림이 전체의 증발기라고 했을 때 증발기 입구에서는 마이너스 15도씨인 가령 예를 들면 전체 액상인 형태의 냉매가 들어오면은 출구로 나갈 때는 역시 마이너스 15도씨인 기체의 냉매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증발기 안에서는 상변화는 일어나지만 온도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입구와 출구 모두 냉매의 증발 온도인 마이너스 15도씨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겠습니다. 이때의 델타 T1을 구하면 10K가 나오겠습니다. 이때의 델타 T2를 구하면 5K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산술 평균 온도차를 이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산술 평균 온도차 델타 T는 델타 T1 플러스 델타 T2를 2로 나눈 값이 되기 때문에 15를 2로 나눈 값이고 7.5K가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Q는 KA 델타 T라는 것을 알고 있고 K 값과 Q의 값을 알고 있고 델타 T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열 면적인 A를 계산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A는 Q를 KA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K 델타 T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Q의 값은 냉동 부하 값이기 때문에 이만큼 Q 냉동 부하가 25RT라고 구해져 있기 때문에 25 곱하기 1RT인 3.8kW를 곱하면 되고 K 값은 문제에서 1.53kW/m 제곱 K로 나와져 있고 온도의 값은 7.5로 우리가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계산을 해보면 8.28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3번 8.3m 제곱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 과정 중에 질문 있으신 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정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